전해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이란 심장인 테헤란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었는데요. 왜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 걸까요? 네, 이번 공습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이라기보다 말씀 다 해주셨던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그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공동 군사 외교 행동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X에서 지금 공식 발언을 통해서 저희 지금 미국에 대한 위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을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이란에 대한 그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 핵 협상에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양보하지 않겠다. 그리고 군사력 사용도 선택지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던 만큼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 사용을 지금 한 만큼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이란이 갖고 있는 억지력, 그러니까 자기네들에 대한 압박을 막을 수 있는 억지력을 최대한 떨어뜨려서 향후에 있을 이란 핵 협상에서 완전히 미국이 원하는 안으로 그 딜을 성사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공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공습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불과 며칠 전에 3차 핵 협상 끝난 뒤에 다음 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 이어가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공습이 더 이례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이게 예방적 미사일 공격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냐면 예방적 공격은 이미 공격을 받아 대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의 위협에 대한 능력 자체를 사전에 다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전략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논리는 이거죠. 이란이 핵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않았지만 그 능력을 갖추고 있고 농축 능력과 미사일 역량이 계속 축적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군사적으로 막기 어려워진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란이 자기네들의 억지력을 바탕으로 그 핵 협상에서 자꾸 그 자기네들이 유리한 조건을 내민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지금 군사적으로 이 핵 프로그램 그리고 이란이 억지력으로 사용하는 미사일 전력을 다 평형화시키는 것이 안보적으로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진행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방적 미사일 공격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국제법적으로서는 논쟁이 많은 부분이라서 또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상회하는 그런 군사적 행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번 공습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지금 여러 가지 보도, 알자지라나 다양한 아랍 보도에서 따르면 미국이 배치한 그 2대 핵 항모에서 전투기가 떴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그 폭격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스파한, 케르만샤, 타브리즈, 그다음에 테헤란 이렇게 다 공격을 했고 되게 핀포인트로 공격했습니다. 공격한 것은 이란의 수뇌부, 혁명 수비대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까지도 공격하면서 너네들 우리가 공격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미사일 방어 기지도 다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너네들 수뇌부까지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란 니네들이 갖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억지력인 미사일 캐퍼빌리티, 미사일 능력까지 우리가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당연히 개입해서 한 거죠. 그러나 지금 볼 거는 이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 여러 가지 협상이 있거든요. 그 협상 전에 자신들의 공격하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다. 그리고 너네들이 이란이 갖고 있는 자신의 바게닝 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약화시킴으로써 시간은 끌면 끌수록 너네들은 협상력이 더 약해지고 지금 협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안을 밀어넣을 수 있는 그 순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조금 전 이란 내에서 중대 전투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안 좋아진다면 얼마나 큰 규모의 전투로까지 번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뭐 2003년 이후에 가장 많은 배치긴 하지만 2003년에 이라크 전쟁에 들어갔을 때 핵 항모가 5대가 들어가고 지상군까지 다 어떻게 들어갈지 준비가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배치는 해군 공군력에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벤스 부통령도 말했지만 우리는 지상군 파견할 전면전할 그런 지상군 파견 전면전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쓸 수 있는 카드는 그 대규모 공군력을 이용한 그 수뇌부 타격 그리고 군사시설 공격 그리고 이란이 지금 갖고 있는 유일한 지금 저항 무기 억지력은 그 탄도미사일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된다면 4, 5일 할 수 있는 그 군사력, 4, 5일 유지할 수 있는 그 폭격력을 완전히 집중해서 이란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그 비대칭 전력을 아주 형해화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란이 쓸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상당히 0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작전으로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까지 공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외신에 따르면 이제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집무실 근처에 먼저 타격이 이뤄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도망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수뇌부 모든 곳이 어디 있는지 알고 우리를 거기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너네들의 생명도 우리가 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협상의 그 당사자들한테 위협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협상 카드, 그 비대칭 전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없애가는. 그러니까 지금 손과 팔을 잘라가면서 어떻게 할래? 너 협상을 어떻게 할래? 하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짐 지금 그 전문가들이 잠깐 얘기하고 있는 그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그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려면 소위 말해서 지상군도 들어가서 군사작전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미국은 그 정도까지의 그 군사력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그냥 보통 공군력을 이용한 공습 위주의 그 작전들이 지금 전술 무기들이 배치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책 결정자들을 위협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협상 카드들을 다 줄여가면서 궁지에 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신에 따르면 이 하메네이가 공습을 받을 당시에 테헤란이 아닌 다른 안전한 곳에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메네이가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최근 며칠 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정황도 있었고요. 하메네이가 미리 좀 피해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작년 6월 달 12일 동안 벌어졌던 그 이스라엘 공습을 이뤄졌던 그 10일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메네이가 어느 지역에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속 공습을 더 이어가길 원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하메네이가 사라지고 나서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커지면 오히려 미국이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또 불확실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그리고 마가 지지자들에서도 그 소위 말해서 지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았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되게 아쉬워했다라는 게 뭐 전문가들의 전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속 압박을 해서 그 이란을 굴복시키고 싶었던 그 목적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하메네이와 그 IRGC 이런 그 혁명 수비대 그 지도자들은 이미 다 알아서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4단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셀 조직화해서 어떤 공격에 대해서 수뇌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자발적인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 정보력에 대한 미국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력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그런 플랜 A, B, C를 해놓고 있었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그 소위 말해서 지하 벙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긴장 공격이 고조되고 있는 그 국면에서 그 핵심 지도부들은 상당히 잘 엄폐 숨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대 전투가 시작됐다. 이거는 대이란 공격을 확인한 멘트이지 않습니까? 네. 아직 이란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보복을 준비를 할까요?
뭐 말은 강력한 스테이트먼트는 나올 겁니다. 우리도 보복하겠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거죠. 그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캐퍼빌리티, 능력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보복, 그 억지력 능력은 상당히 지금 저하돼 있을 거고, 지금 아마 피해는 저도 아직 더 지켜봐야 되긴 했지만, 그 미군들이 분명히 미사일 기지나 군사 기지 공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네. 말은 아마 그 미국을 보복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드론 시설이나 미사일, 탄도미사일 그 발사 기지에 대한 상당 효과적인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란은 당연히 공식적으로 보복을 선언하겠지만 그 보복을 할 수 있는 그 자기네들의 역량이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그 억지력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미군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에 공격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붙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좀 이란이 불리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네, 당연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핵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 부분도 참 관심인데요. 당장 다음 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이거는 네. 무산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단기적으로 공식 협상은 사실상 중단 또는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흥미로운 점은 과거 사례에서도 이런 양국의 군사 충돌 직후 오히려 협상이 재개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 우리 작년 충돌 이후에도 미국은 군사 압박을 협상 지렛대로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찌됐건 미국 입장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위협, 그리고 이란 지도부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억지력을 다 형해화시키고 낮춘 상황에서라면 지금이 가장 협상하기 좋은 적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란 쪽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추스리기 위해서 당연히 그 협상을 중지시키겠지만 이란 입장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물밀 협상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하지만 모순적이지만 할 수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협상이 중단되겠지만 이것이 그냥 협상이 끝이고 그냥 파국으로 가는 형국으로 되는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네, 앞서 제가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집무실 근처에 타격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부분들을 더 주로 공습을 좀 할지, 어떤 시설들을 공습을 할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들을 주로 할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관리된 공격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란의 보복 공격을 상당수 막으면서 그 지도부나 핵심 시설이나 아니면 이란의 억지력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형해화시키는 그런 군사 공격들, 그러니까 그 폭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그래서 이란이 나름 자기네들이 백기투항을 하고 올 정도까지, 아니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백기투항을 안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가장 군사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그 미사일 기지라든지 드론 기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지속할 겁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제 그 둘째 시나리오는 이란이 좀 저는 지금 회의적으로 보나 이란이 그런 효과적인 반격은 못한다고 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공적인 반격이 돼서 미군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그런 피해가 급격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제한적이지만 지상군을 파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건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이란이 직접 충돌로 인해서 확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낮게 보고 있고요. 제일 큰 가능성은 계속해서 관리된 공습과 충돌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공습에 나선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란의 보복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란 본토 전역에 방공 사이렌을 울렸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아무리 이란이 군사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드론이나 아니면 탄도미사일들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방공망을 넘어서 들어오면 민간인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분명히 위협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미 지난 6월달에 그 이스라엘이 상당 부분 그 미사일 방어 체제 및 그런 미사일 기지들에 대한 폭격을 이미 감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1년은 아직 다 지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란이 상당 부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비대칭 전력의 그 소위 말해서 탄도미사일 전력의 수준은 그 6월 전쟁 이후 계속 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약화됐기 때문에 네. 물론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한 그 공격에 대한 위협은 느끼고 있지만 과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는 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면 이런 식의 담대한 공격은 할 수 없었겠죠. 예, 앞서 이란과 미국이 직접 충돌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렇게 직접 충돌이 일어나면 더 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직접 충돌이 일어나면 이제 이란도 이제 엔드게임이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미국 입장에서도 제가 말하는 직접 충돌은 지상군 파견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지상군을 파견하면 깃발은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 지상군을 파견했는데 지상군 지금 소위 말해서 미사일 폭격의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이란을 상당히 궁지에 몰아넣는 그래서 굴욕적인 협상을 받게 하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도 협상에 안 임하더라도 이란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이나 여러 가지 미사일 능력을 억지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상군을 파견한다고 한다면 지상군 파견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레짐을 체인지한다든지 정권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 이란의 어떤 남부 지역은 자기네들 영토로 갖고 있어서 이란이 더 이상 그런 위협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위 말해서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 내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벤스 부통령도 지상군 파견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지상군 파견까지 되는 전면전은 조금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낮은 선택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습의 의미를 따져보자면 미국이 이제 이란의 핵 보유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정세는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까요? 지금 이제 당연히 다우지수나 이런 거는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란에 대한 공격이 지금 상황에서 크게 경제를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전으로 흘러서 이란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주변국의 그 정유시설까지 공격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다 아마게돈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공습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나름 소위 말해서 지금의 경제 그런 것들은 회복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극단의 상황,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이런 상황이 되면 예전에 블룸버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지금 배럴당 $60 정도, $60에서 $60 중반 정도 대한 가격이 $150로 뛰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해운 물류나 이런 거에서 보험금이나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 에너지 관련해서 석유가 올라가면 당연히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들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런 정도의 지상군 파견,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완전 전면전, 토탈워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긴장하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훈 항공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